추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최근 연구 주제는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 그 오디언스에서 가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유진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제 스크린을 쉐어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브라운 대학교에서 생물통계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방법론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비대면으로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가 추론을 통한 정책 효과 연구이고요. 먼저 이 약간 심오한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 먼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 통계학과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생물통계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받았는데요. 처음 생물통계학과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약간 전통적인 통계학과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 오리엔티드 되고 조금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학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저도 그렇진 않았고요. 대신 약간 지노믹스나 제네틱스 하시는 분들은 관련 전공을 학부 때부터 하셨던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해요. 이렇게 박사 과정을 마치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센터 포 커절 인프런스라는 곳에서 박사호 과정을 한 다음에 2021년부터 생물통계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인과추론 커절 인퍼런스고 특히 네트워크 데이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개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인과추론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도구 변수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도구 변수의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로버스트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발표할 내용과 비슷하죠. 약간 복잡한 세팅에서 어떻게 정책 효과 연구를 인가 추론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약간 상호작용을 하는 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인가 추론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계 기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Assumption, 즉 IID 모델이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가 추론에서는 흔히 트리트먼트가 한 개체에 주어진 트리트먼트가 그 개체의 아웃컴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 지켜지지 않아요. 어떤 개체에 주어진 트리트먼트가 나와 그 개체와 가까운 지인의 아웃컴에 미치는 현상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팩터가 어떻게 통계 추론이나 인가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사회과학 분야와 특히 관련이 있는 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 미국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을 이용한 연구인데요. 스프링 코트 저스티스라고 하죠. 이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그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룬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판결에 이르는가를 제가 그래피컬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여기 레퍼런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백신 연구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 트리트먼트가 백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아웃컴이 어떤 감염 여부라고 한번 해보면은 나 자신이 백신을 맞으면 내 가까운 지인의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어떤 집단 면역이 이 두 번째 포인트에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도 이 두 번째 포인트와 관련이 많은데 이제 트리트먼트 혹은 인터벤션을 정책이라고 하고 이 정책의 효과를 어떤 매저하는 아웃컴이라고 볼 때 정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지역에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을 때 어떻게 인가 추론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정책의 이웃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이 한번 넓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주나 도시 단위로 시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총기 규제나 마약 규제가 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그 총기나 마약에 대한 소비는 그 주에서는 주는 대신 그 주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어요. 어떤 물건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세금이 부과된 물건의 소비가 그 도시나 주에서는 감소하는 대신 그 주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크로스 볼더 쇼핑, 즉 어떤 주나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쇼핑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약간 주변에서 소비가 늘어났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인과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다른 팩터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정책이 시행될 때도 뭐 비슷한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주변에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급 효과가 인과성을 있는지 밝히는 것은 어떤 통계 추론, 아니 인과 추론 기법을 이용해서 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 계속 언급할 예가 이 필라델피아 음료수예요. 관련 정책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한 음료, 특히 이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곤 했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세금을 올림으로써 어떤 얻는 수입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공중 파블릭 헬스적인 이유로 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줄이면은 뭐 비만도 줄이고 당뇨도 줄이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필라델피아도 미국에서 7번째나 8번째로 이렇게 세금이 첨가된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온스당 1.5센트 정도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특히 설탕이 첨가된 음료와 인공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음료세가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미국 북동부쯤에 있고요. 이 뉴욕보다 조금 한 차로 2~3시간 아래에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본 이유는 이 볼티모어 때문인데요. 볼티모어가 저희 연구에 좀 유용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는 인접해 있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구 구조나 이런 어떤 도시의 특색이 비슷해서 볼티모어가 필라델피아의 어떤 대주군, 컨트롤로 많이 쓰이고는 합니다. 같은 시기 2017년에 볼티모어는 세금이 이 음료세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주군으로 쓸 수가 있겠죠. 사실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익숙한 곳인데 제가 박사학위 받았던 존스 홉킨스가 볼티모어에 있고 제가 포닥을 했던 유펜인 필라델피아 곳이 있습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음료세가 음료의 가격과 음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왼쪽이 세금이 부과된 음료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이 세금이 부과된 음료의 매출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세 지역을 비교해서 보겠는데요. 주황색이 필라델피아, 하늘색이 볼티모어, 그리고 남색이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지역을 먼저 볼게요. 세금이 시행되자 2017년 1월 이후에 세금이 부과된 음료의 가격이 필라델피아에서는 눈에 띄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볼티모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증가했을 수도 있겠죠.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러자 필라델피아에서의 그 세금이 부과된 음료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거의 볼티모어는 콘스턴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래프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남색 그래프예요. 사실 볼티모어와 비슷하게 필라델피아 주변 지역에서 이 음료의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볼티모어와 다르게 매출이 상승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크로스 볼더 쇼핑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자 필라델피아의 경계를 넘어서 크로스 볼더 쇼핑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으로 가서 대신 음료를 사서 조금 더 싼 값에 산다든지 하는 그런 걸로 이 매출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연구에서 주로 볼 연구 주제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된 질문인데요. 물론 이렇게 크로스 볼더 쇼핑을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저의 하나의 연구 목적이긴 한데 저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좀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제가 이렇게 이 지도에서 이 빨간색으로 떼었고
이 6개의 지역은 인접한 카운티들을 나타냅니다. 이 제로라는 것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1이라는 것은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왼쪽이 저희가 직접 옵저브 관측 가능한 정책 시행 분포라고 볼 수 있어요. 정책의 트리트먼트니까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어사인 됐는지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말고 그 주변 지역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가정할 부분은 이 오른쪽이에요. 필라델피아 말고도 그 주변 지역도 직접적으로 세금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필라델피아 매출이 어땠을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상의 하이포테티컬 혹은 카운터팩추얼한 네이버후드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왼쪽 그래프처럼 이렇게 주변 지역은 정책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이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 주변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관측이 되었어요.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오른쪽 상황이었을 때는 그 증가된 매출만큼 결국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올까? 그래서 상쇄를 할까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가정을 해야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그러니까 주변 지역도 직접적으로 세금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 필라델피아로 돌아올까? 라는 것이 제가 제 페이퍼에서 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슷한 세금 정책이 이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나 더 큰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왼쪽에서 보이는 그 필라델피아의 매출 감소만큼 우리가 매출의 감소를 익스펙트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크로스볼더 쇼핑이 조금 더 적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또 더 큰 지역으로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그 필라델피아와 인접한 지역에 어떤 이 정책을 확대하고 싶을 때 이미 인접한 지역은 필라델피아가 이미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굳이 필라델피아로 넘어올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크로스보더 쇼핑이 조금 더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이 필라델피아에서 우리가 관측한 이 정책을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할 때 주변 정책 상황도 결국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 연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미국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먼저 세금 정책이 시행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일부 사람들은 경기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서울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 정책을 경기도로 나중에 확대를 하고 싶어요. 경기도 사람들이 이미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관측했던 것처럼 서울에서 봤던 것처럼 파급 효과가 조금 덜 일어나서 효과가 좀 더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정책의 상황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트랜스포트하거나 제너럴라이즈 할 때 이 주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의 어떤 의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미 조금 얘기를 했지만 오늘 톡에 대한 그 개요는 다음 같고요. 일단 우리가 무엇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약간 정의하기 위해서 코절 인퍼런스, 인과추론에서 쓰이는 포텐셜 아웃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 방법론의 근간이 되는 이중차분법이라고 불리는 difference in differences approach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를 한번 하겠고요. 그 어떤 가정하에서 이런 스피오버 이펙이나 파급 효과나 정말 상쇄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 어썸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프로포즈한 그 추정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필라델피아 음료세 자료에 어플라이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의 한계나 아니면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을 포텐셜 아웃컴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리뷰를 먼저 하겠는데요. 제가 트리트먼트나 인터벤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인과추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트리트먼트나 인터벤션이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신 연구에서는 트리트먼트가 백신, 아웃컴이 감염 여부,
정책 효과 아까 필라델피아에서 같은 경우는 트리먼트가 정책의 시행 여부, 뭐 아웃컴이 뭐 음료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리먼트가 바이너리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 트리먼트를 A로 나타내면 A 코스 1은 트리먼트를 받은 상태, A 코스 2는 트리먼트를 받지 않은 컨트롤. 이때 저희는 두 가지 아웃컴을 관측할 수 있는데 모두 다 관측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개체가 컨트롤 상태일 때 아웃컴을 Y2 0라고 하고 어떤 유닛이 트리먼트를 받았을 때 아웃컴을 Y2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인과 효과라는 거는 결국 이 두 포텐셜 아웃컴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백신을 맞았을 때 나의 감염 여부와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나의 감염 여부의 차이, 정책의 영향을 받았을 때 매출과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매출의 차이.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포텐셜 아웃컴 중에서 저희는 많아야 하나밖에 관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백신을 맞았다라면 같은 시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나의 모습은 관찰할 수 없어요. 2017년에 필라델피아가 음료수의 영향을 받았다면 2017년에 정책 영향을 받지 않은 필라델피아는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없죠. 이렇게 두 가지 포텐셜 아웃컴 중에 한 가지만 관측 가능한 문제를 Fundamental Problem of Causal Influence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트리먼트가 개인의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건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집단에 미치는 Average Causal Effect에 관심이 많은데 흔히 두 가지 Average Causal Effect을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Average Treatment Effect, AT라고 불리는 거고 이것은 뭐 컨트롤을 받은 집단이든 트리먼트를 받은 집단이든 모두 다 우리의 관심사 안에 있을 때 이 Average Treatment Effect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는 실제로 트리먼트를 받은 집단에서의 커절 이펙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 정책 효과를 연구하는데 ATT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모두 우리 데이터가 있는데 이 세금이 필라델피아 상점에 미친 영향이 궁금하지 굳이 볼티모어 상점에 미친 영향까지 저희는 궁금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정책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 이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ATT가 조금 더 relevant한 추정값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시 그 정책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노테이션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좀 추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타임 센시티브한 트리먼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두 가지 타임 포인트를 가정을 할 겁니다. T 코스 제로라는 것은 정책 시행 전의 시점을 나타내고 T 코스 1을 정책 시행 후의 시점을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2016년에 뭐 필라델피아, 2017년에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A라는 것을 트리먼트 상태가 아니라 어떤 그룹을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라고 할게요. 뭐 유닛이 스토어일 때, 어떤 가게일 때, 어떤 가게가 필라델피아 트리먼트를 받을 집단에 있으면은 A 코스 1, 그렇지 않으면 A 코스 0. 이 G라는 베리어블이 이제 트리먼트의 실질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면 T라는 밑에 서브스크립이 붙었는데 그 이유는 정책 시행이라는 정책의 그 트리먼트라는 것이 굉장히 타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토어가 필라델피아에 있다고 해서 그 스토어가 항상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2017년 이후여야 정책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트리먼트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스토어가 트리먼트 그룹에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시행 시점 이후여야 indicator function that t is greater than 0여야 이 g가 결국 1이 될 수 있겠죠. 저희는 그 모델링을 할 때 어떤 그 프리-인터벤션, 정책 시행 전에 매저된 코비드도 우리 고려를 할 건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특히 뭐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 물품의 뭐 가격, 아니면 그 지역의 뭐 인구 구조적인 성향, 뭐 인컴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똑같이 두 개의 포텐셜 아웃컴을 각 타임마다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A가 아니라 G가 붙었죠. G가 실질적인 트리먼트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니까 각 시점마다 Y21은 뭐 유닛 I가 트리먼트를 받았을 때의 아웃컴, Y2G는 유닛 I가 컨트롤을 받았을 때의 아웃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아웃컴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뭐 정책 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과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비교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정책, 이 세금이 필라델피아 상점 매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면은 어떤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옵션은 뭐 2017년의 필라델피아의 매출과 2016년의 필라델피아의 매출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시행이 되었으니까. 혹은 볼티모어는 같은 시점에 2017년에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볼티모어의 2017년 매출과 뭐 필라델피아 2017년 매출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이 정책의 효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 2016년, 2017년 이 사이에 다른 경제적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팩터가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시점의 매출 차이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팩터를 다 제어하지 않는 한.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뭐, 인구 구조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팩터를 제어하고 나서라도 이 두 도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도시의 매출 차이가 정책 효과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궁극적으로 사실 아이디어하게 비교해보고 싶은 거는 시간이라는 팩터도 제어하고 필라델피아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필라델피아 2017년 매출과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7년 필라델피아 매출을 저희가 궁극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더 fundamental problem of causal inference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2017년에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필라델피아만 관측이 가능하지 정책의 영향을 받은 필라델피아는 우리 데이터에 없고 관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fundamental problem of causal inference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저희 주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저희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어가 유닛이라고 해서 첫 번째 N-1 스토어가 필라델피아에서 온 스토어고 두 번째 포지션이 폴티모어에서 온 스토어라고 합시다. A 코스 1이고 A 코스 0죠. 2016년에는 모두 다 정책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Y2 0의 포텐셜 아웃컴만 있습니다. 2017년에는 뭐 정책 영향을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비교하고자 하는 셀은 이 연두색으로 색칠된 셀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필라델피아가 정책의 영향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에버리지 코저 이펙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ATT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필라델피아의 이 셀은 관측 가능하지만 여기는 관측 가능하지 않죠. 볼티모어는 여기만 관측 가능하지 이쪽 부분은 관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겟이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관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볼티모어를 좀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볼티모어를 이용할 것인가는 나중에 곧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방법을 설명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약간 포텐셜 아웃컴 노테이션은 하나의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를 포텐셜 아웃컴을 나타내서 저희 바이너리 밸류밖에 없었는데 사실 파급 효과 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포텐셜 아웃컴 노테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가 내 아웃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개체의 포텐셜 아웃컴을 두 개 컴포넌트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의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와 다른 사람의 트리트먼트 어사이먼트.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랑 비슷하게 바이너리 0, 1 상태인데 이 두 번째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것도 바이너리 밸류인 H 펑션으로 서머리를 가능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바이너리, 두 번째도 바이너리라서 2x2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먼저 예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컴포넌트가 제로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직접적으로 정책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 이 두 번째 컴포넌트가 제로라는 것은 나의 주변도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서 나도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첫 번째가 제로인 것은 똑같은데 이 두 번째가 원이라는 것은 나는 직접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주변 지역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열이 G equals 1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컴포넌트가 1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컴포넌트도 비슷하게 제로라는 것은 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내 주변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고 이 두 개 다 원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리트먼트 스테이터스뿐만 아니라 그룹 인디케이터에도 똑같은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로는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non neighboring control인 볼티모어. 지로 원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이 neighboring control 필라델피아, neighboring 집 코드 에리아가 될 수 있겠고, 필라델피아는 원 지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주변은 정책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원인 필라델피아를 간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주변은 실제로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 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x2 테이블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컴포넌트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트리먼트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트리먼트 스테이터스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이 노테이션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합쳐서 G라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G는 두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는 나의 트리먼트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트리먼트 상태.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시간상 첫 번째 예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average potential outcome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컨디셔닝을 했습니다. 어떤 그룹에 컨디셔닝을 했냐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이 이 포텐셜 아웃컴을 관찰을 해볼 건데요. 이 서브스크립은 타임을 얘기합니다. 정책 시행 후. 그 다음에 이것은 트리먼트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데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받지 않을 때 어떤 포스트 트리먼트 에버리지 포텐셜 아웃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링 카운티 스토어가 요 GA라는 것이 그룹을 나타내죠. 2017년에 포스트 인터벤션 피리오드에 만약에 그 지역도 그리고 그 주변 지역도 정책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라면 그 평균 매출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example 2도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거 그룹을 나타내고 이건 트리먼트 상태, 이것은 타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어떤 포텐셜 아웃컴의 에버리지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추정량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책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ATT가 가장 유용하게 쓰입니다. 즉, 트리트먼트를 실제로 받은 집단에서의 포텐셜 아웃컴의 차이점. 아까 노테이션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스피로버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포텐셜 아웃컴을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런 상태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포스트 인터벤션 피리오드의 에버리지 아웃컴의 차이를 이제 정책이 필라델피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파급 효과 상에서 세금이 그 주변 지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겟 파퓰레이션을 주변 지역으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와 직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를 대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에스티맨들을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neighboring control이라고 봤습니다. 컨트롤인데 treatment 그룹에 인접한 컨트롤이라는 뜻이 스스로 neighboring control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좀 더 복잡한 것을 가정한다고 했죠. 만약에 필라델피아 주변도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로가 아니라 원이 붙었어요.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태와 직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ATT랑 다른 점은 이 첫 번째 컴포넌트예요. 이 첫 번째 텀인데요. 이때는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받은 상태지만 여기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값을 저희는 average offset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집단에 궁금하지만 이 파급 효과로 인한 효과를 좀 상세한 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average offset treatment effect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AOTT, 이 average offset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이 두 가지 이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TT, 그 다음에 ATT에서 상세 효과, 이 두 번째 텀을 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텀과 세 번째 텀이 캔슬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남아서 결국 이것이 이제 AOTT랑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은 필라델피아의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세 효과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필라델피아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이웃이 있음으로 인한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뺀 것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매출 감소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어떤 정책이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플러스 효과를 조금 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이 스피일오버 이펙트로 저희가 과대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출 감소가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많은 소비가 밖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좀 과대평가하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쇄시켜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포텐셜 아웃컴으로 나타냈지만 저희가 알고 있죠. 펀더멘탈 프로블럼 퍼즐이 우리 관측할 수 없는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입니다. 한국말로 이중차분법이라고 하죠. 저희가 ATT를 보시면 여기서 문제는 이 두 번째 텀을 관측할 수 없어요. 필라델피아에서 2017년은 직접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은 상태만 관측 가능하지 정책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필라델피아는 우리는 관측 가능할 수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필라델피아와 다른 어떤 트리먼트 그룹과 다른 어떤 컨트롤이 필요해요. 이때 저희는 트리먼트 그룹과 논 네이버링 컨트롤, 예를 들면 볼티모어를 설정할 건데 이 두 지역이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모두 0, 0 상태죠, 지금. 그럴 때 정책 시행 시점 전후 아웃컴의 변화. 그래서 보면 t가 1에서 0으로 변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시행 시점 전후 아웃컴의 변화와 논 네이버링 컨트롤 지역, 예를 들면 볼티모어에서의 정책 시행 시점 전후 아웃컴의 변화가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좀 나타날 텐데 이것은 counterfactual parallel trend assumption이라고 불러요. counterfactual, 가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counterfactual인 이유는 이것은 저희가 관측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가상이라는 말이 붙었고 parallel trend이라는 것은 아웃컴의 트렌드가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지역, 볼티모어 지역 모두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2017년 지역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2017년 전후 매출 변화와 볼티모어 지역의 2017년 전후 매출 변화가 같다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걸 비주얼로 좀 나타내보자면 빨간색 실선이 필라델피아 매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이 하늘색 실선이 볼티모어 매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필라델피아가 볼티모어는 2016년, 2017년 다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관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2017년 이후 필라델피아는 정책 영향을 받았죠. 이것을 정책 영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저희가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볼티모어의 이 선을 그대로 이제 평행하게 대입을 한번 해봐서 이 점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점선이 아마 필라델피아가 정책에 영향이 없었더라면 이 점선대로 갔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선과 점선의 차이, 실제와 가상의 차이가 결국 정책의 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것이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건데 약간 좀 리고러스하게 나타내면은 이게 저희가 추정하고 싶은 ATT죠. 이 ATT를 두 가지로 이렇게 디컴포즈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잘 보시면
이 두 번째 텀과 네 번째 텀이 캔슬 아웃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차이는 사실 관측 가능해요. 실제로 나타내는 필라델피아 매출 변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텀은 관측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책 시행 이 2017년 이후에는 정책 영향을 받은 필라델피아는 관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 때문에 저희가 아까 가정했던 그 가정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에서의 이 빨간색 텀을 볼티모어의 텀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시면 이 나중에는 결국 이 텀 모두, 이 두 텀 모두 관측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간 이 데리베이션을 보면 이게 왜 difference in differences인지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추정값을 두 difference의 difference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difference in differences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TN, 주변으로 흘러간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관측 가능할, 이 텀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counterfactual pair chain assumption을 합니다. 이거는 네이버링 컨트롤 지역과 논 네이버링 컨트롤 지역 간의 어떤 두 지역 모두 정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할 때 아웃컴 트렌드가 평행하게 갔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에서는 볼티모어와 골더 집코드 에리아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ATT와 ATN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겠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상쇄되고 난 후의 효과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AOTT를 두 가지 입백으로 나눠볼 수 있었죠. 하나는 ATT, 하나는 이 상쇄 효과. 그렇죠? 이 ATT는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이제 방법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이용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상세 효과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책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모두 받은 필라델피아는 정말 관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효과를 추정할 때 주변으로 흘러간 파급 효과, 스피로버 이펙을 이용해서 이 상세 효과를 추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counterfactual pair chain assumption 여기서 필요합니다. 왜냐면 ATT도 필요하고 우리는 파급 효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pair chain assumption 모두 필요한데요. 여기서 보면은 엑스릴 컨디셔닝을 했어요. 좀 아까 전과 다르게. 이것은 아까 설명한 그 unconditional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 필라델피아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안 같더라도 인구 구조상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더 나은 필라델피아와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볼티모어의 두 지역은 의 트렌드는 평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완화된 특히 이 코베리에트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때 이 counterfactual pair chain assumption이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다음 assumption은 어떻게 주변으로 흘러간 파급 효과가 상쇄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assumption인데요. 왼쪽은 X를 컨디셔닝한 offsetting effect 파급 효과고, 이건 상쇄 효과고, 두 번째 텀은 X를 컨디셔닝한 파급 효과입니다. 보시면 두 개의 합이 0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트리먼트 그룹 지역과 네이버링 컨트롤 지역 간의 어떤 코베리에이트 동일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평균 경제적인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트리먼트 그룹이 겪는 상쇄 효과와 네이버링 컨트롤이 겪는 파급 효과의 합이 같다. 어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발생했을 때 결국 그 두 지역이 필라델피아와 그 주변 지역이 원래 가격이 비슷했다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 흘러간 파급 효과가 결국에는 필라델피아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이 가정이 조금 현실에 부합하려면은 이 X가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보통 거리 혹은 가격, 그 다음에 주변의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상점의 특성, 이렇게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와 상쇄 효과가 대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가정이 조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효과,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렇게 이런 과정 때문에 결국
이웃으로 흘러가 모든 파급 효과가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래프에서 이렇게 증가한 매출만큼 결국 이 매출 감소도 모두 다 상쇄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핑크색 같이 이 핑크색이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추정값인가? 네, 심플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두 슬라이드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상 저희가 좀 스킵을 할게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이유가 이 X의 영향인데요. 그 어떤 세금 뭐 이것을 가격이라고 볼게요. 그 가격의 분포가 세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다음에 파급 효과도 이 X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뭐 물건의 값이 원래보다 비쌌으면 파급 효과는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의 분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스피로버 이펙이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값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간단히 이제 나타내면은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 프로펜시스코 모델이라고 불리는 지역 간의 X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아웃컴은 이 세일을 이 판매량을 이제 모델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에스티메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더블리 로버스트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하나만 실제에 가깝더라도 제 에스티메이터가 실제 값으로 수렴한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요.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저희가 제안한 추정값을 실제 필라델피아 자료에 이제 적용을 해보았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과 세팅과 좀 다른 게 이제 두 가지 타임 0, 타임 1으로 이렇게 두 가지 타임 포인트가 아니라 멀티플 타임 포인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월별 데이터라 이제 사주치 데이터라서 1년에 13개의 타임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가정도 바꾸고 조금 에스티메이트도 바꾸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웃컴은 두 가지 아웃컴인데 하나는 개인용 사이즈, 하나는 가정용 사이즈예요. 저희가 이렇게 세퍼레이트한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콜라 하나 사러 뭐 도시의 경계를 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팩을 사러 뭐 코스트코에 갈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리버럴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베버리지를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코베리수로는 어떤 물품의 가격, 주변의 상황, 그 다음에 인컴 이런 것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요. 이게 왼쪽이 개인용 사이즈, 오른쪽이 가정용 사이즈고요. 역시 저는 이제 월별 데이터를 각 월로 1월 이펙, 2월 이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팩츄얼 트렌드 어썸션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지역 모두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이제 월별로 이제 패러렐 트렌드를 했습니다. 뭐 1월과 1월의 변화, 2010년 1월과 2017년 1월을 비교해가지고 패러렐 트렌드를 이렇게 했고요. 이 장점이 이렇게 월을 픽스를 한 게 장점이 있는 게 보시면 이게 매출이 굉장히 월별로 달라요. 여름에 엄청 피크를 이제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달을 픽스를 함으로써 약간 계절 효과를 컨트롤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1월과 1월을 비교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7월과 7월, 마지막 12월 말과 12월 말 해서 이런 패러렐 트렌드 어썸션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ATT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미친 영향이고 ATN이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제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1은 개인용 사이즈 음료의 매출, 그다음에 2는 가정용 사이즈의 매출 변화입니다. 가정용 사이즈가 이제 아무래도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단위도 한번 크고요. 이제 옵세잉 이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주변으로 흘러간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필라델피아로 돌아올 것인가. 예요. 만약에 필라델피아 주변도 정책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보면은 개인용은 50% 정도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됐고 가정용은 여기서 보면 한 75% 정도 돌아올 것이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이 AOTT는 결국 ATT에서 이 오프세팅 이펙을 뺀 값이 되겠죠. 이 주변도 정책 영향을 받았어도 결국에는 이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갔는데 이따가 Q&A 세션에서 좀 질문이 있으면은 좀 받아보겠고요.
저의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고, 어, 마지막으로는 좀 저희가 이 비슷한 주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국 counterfactual neighborhood인 상태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결국 일반화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음료수의 효과가 다른 지역에서 또 비슷하게 나타날까? 이것을 코절 인퍼런스에서 generalizability and transportability라고 하는데 코절 인퍼런스 자체에서도 꼭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이 아니라 코절 인퍼런스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야 중에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음료수의 하나의 결과로 이제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이제 막 단 스낵이나 쿠키 같은 이런 대체될 만한 상품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이거를 약간 substitution effect인데요. 음료세를 인상함으로써 다른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제 코절 인퍼런스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볼티모어나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지역이 같은 시기에 이 음료세 인상을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컨트롤이 있을 때 디퍼런스인 디퍼런시즈 말고도 신테릭 컨트롤 메소드라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테릭 컨트롤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피로버 이펙이나 아니면 대체 효과, substitution 이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조금 많은 부분 스킵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 모두 다 프리프린트로 보실 수 있고요. 관련된 뭐 코드나 아니면 샘플 데이터 또한 제 기업 리파스토리에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재밌게 너무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 저는 그냥 코절 인프루언스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손드는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이라서 특히나 질문하시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준비하시고 있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하나만 그냥 clarifying question을 하나만 드리자면, 어, 마지막에 말씀하신 퓨처 디벨롭먼트에서 신세틱 컨트롤 메서드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연구를 이제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신세틱 컨트롤 메서드에서 offsetting 이펙트를 만약에 측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볼티모어의 필라델피아에 대한 다양한 컨트롤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컨트롤 후보군들을 프리 트리트먼트 기간 동안에 웨이트를 구해서 포스트 트리트먼트에 그 웨이트를 사용하는 건데, 이 방법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AOTT로 분해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필라델피아가 비슷합니다. ATT나 ATM은 사실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프리 인터벤션에서 컨트롤의 웨이트를 구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AOTT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라델피아가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가 시행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약간 데이터가 앞에 좀 쌓였어요. 다른 도시도 이미 어떤 도시는 나도 정책 영향을 받고 뭐 같이 간접적으로 정책 영향을 받는 어떤 어
곳도 이제 생겼다는 말이에요. 다른 도시도. 시애틀과 버클리랑 뉴욕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의 데이터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직 채팅창이나 제가 지금 갤러리 뷰를 100분이 넘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지금 네. 손을 드신 분을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 채팅창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선생님 그냥 네, 제가 읽었습니다. 예,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프링 코트 저스티스 그 데이터에 대한 거인 것 같아요. 이 방법론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저 조금 간략하게 말했듯이 약간 그래피컬 모델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홉 그 대법관 판결에 대한 거 다 액세서블 해요. 퍼블리컬리 어베일러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코릴레이션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물론 다 어느 정도 어떤 블루, 레드 이거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판결이 있었을 때 어떤 대법관들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좀 리버럴 하다고 해서 어떤 문제에서는 리버럴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컨저베이티브 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어떤 페어를 이루다는 거예요. A라는 A 저스티스가 뭐 리버럴한 판결을 내면은 B가 그 사람의 원래 성향과 관련 없이 리버럴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이 두 판사들이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그래피컬 모델로 형상을 해서 그래피컬 모델을 이용해서 코절 인퍼런스를 했다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네. 어, 오늘 설명을 드린 것과 조금 다른 기법을 했습니다. 코릴레이션 베이스드 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코릴레이션은 결국 네트워크 타일을 말한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면서 그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비슷한 팀이에요. 약간 네트워크, 인과추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분야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클래리파잉 하면 거기서 그러면은 코저 이펙트라고 그러면은 코즈는 대법관들 간의 그 상관성이고 아니 뭐 코저 죄송합니다. 이펙트가 뭐죠? 거기서? 코절 이펙은 거기서 트리트먼트가 어떤 인터벤션은 그 그 안건의 내용. 그래서 그 네. 안건이 뭐 저스티스에 관한 건지 그 안건이 뭐 어떤 First Amendment에 관한 건지 약간 이런 안건입니다. 그 안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건이 결국 전체적인 판결에 미친 영향이 뭘까라는 음. 것을 봤습니다. 예. 지금 두 어, 개의 질문이 추가로 예. 하나 질문이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네. 그 질문은 양 파급 효과와 상쇄 효과를 갖게 만들려면은 AUTT의 병량 세트인 X가 언컨파운디드를 만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만족하는지 W 호스트를 알 수 있을까요? 어, 어, 이 질문은 그 X 요 어썸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 X의 성질에 따라서 이 가정의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가정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해를 하자면, 실망스럽지만 제 대답은 no입니다. 이 가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어, 그 에스티메이터 자체로 이 X가 어, 이, 이 가정을 부합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이 스피로버 이펙트 자체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플렉서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이 성립 여부를 결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super assumption을 가정하지 않으면 potential outcome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서 다 나오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니었군요. 다음 질문을 제가 답을 한번 해도 될까요? 예, 바로 말씀하시죠. 예. 진로에 대한 질문이 예. 네, 네. 미국에서 바이오스탄 학과에서도 교수님이 오늘 하신 것 같은 정책 연구도 많이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퍼런스, 신데리 컨트롤 모두 핫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바이오스탯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태티스틱에서도 많이 하고, 네, 바이오스탯에서도 특히 이 폴리시 자체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퍼블릭 헬스 배경이기 때문에 약간 퍼블릭 헬스 폴리시적인 분야를 좀 연구해서 이런데 건 바이올런스 폴리시 미국에서는 특히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이 네,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스태티스틱 학과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콜라보레이터가 이제 뉴트리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음료수의 자료는 이제 나중에는 결국 오베시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도 이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조금 퍼블릭 헬스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 방법론만 보자면은 통계학과 생물통계학과 모두 다 이 주제 디퍼런스, 신데리 컨트롤 모두 다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당초 음료세 정책의 목적 중 지역 주민 보건 지표 개선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요. 만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려면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과 공통적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제가 저희는 지금 아웃컴에서는 음률의 매출을 봤는데 보건 지표 개선이라는 거는 어떤 어, BMI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클래리피케이션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답변해 주셨네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그거거든요. 스피로버 이펙트가 첫 번째로 제가 비슷한 질문을 리뷰어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유닛이 스토어냐? 왜 개인이 아니냐? 결국은 이거는 상점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파퓰레이션의 헬스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약간 메소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저희가 관심을 갖는 유닛이 사람이 돼버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버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필라델피아 원래 주민인데 필라델피아 그 경기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 소비를 했다고 한 것을 저희가 파급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그냥 이 사람이 똑같은 걸 소비한 건데 그래서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고정된 대체를 저희가 유닛 오브 아날리시스로 봐야 돼서 상점으로 이제 한정을 한 것이 이제 그 주 이유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BMI에 미친 영향도 보긴 하지만 거기에서 스피로버 이펙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스피로버 이펙트 자체를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약간 코멘트에 달아주신 것처럼 약간 파급 효과라는 것을 우리는 휴먼 서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전체적인 BMI에 미친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역을 한정해서 볼 수는 있겠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주민들의 BMI에 미친 영향과 그 주변 사람들의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조금 애매해진다는 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BMI를 줄이는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결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스쿨 스튜던트한테는 영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하이스쿨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스쿨에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에서 이제 음료의 가격이 뭐 500원에서 600원으로 늘어나자 그 BMI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BMI가 조금 개선되었다라는 어,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네, 스피로버 이펙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counterfactual offsetting effect이란 개입 또는 치료의 효과가 대조 상황에서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개념을 하는데, 그럼 대조 상황에서 치료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대조군의 사항을 정의하고 관측된 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교란 변수나 대안적 설명을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대조 상황에서 상쇄 요인을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아까 그 박종희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랑 조금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은 이 주변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저희가 그냥 completely counterfactual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점점점 음료세 세금이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헤테로지니어스한 트리트먼트 그룹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50%만 영향을 받는 그룹, 뭐 70% 주변의 거의 대부분이 정책 영향을 받는 상황. 그래서 그에 따른 많은 트리트먼트 그룹, 모두 대조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그룹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헤테로지니어스한 트리트먼트 그룹을 가지고 신세 컨트롤 메소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쇄될 것인가, 이걸 다른 지역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끌고 올 수 있겠고, 그게 부족하다면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을 합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주변의 50% 정도만 정책 영향을 받았을 때 정책 효과가 궁금하다 하면은 25% 받는 지역과 75%를 받는 지역을 합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약간 데이터를 컴바인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추가적으로 또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 오프세팅 이펙트라는 거를 처음에 생각해내시게 된 뭐 동기나 어떤 그 인사이트는 어디서 오신 건가요? 아, 아마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까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 X의 차이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럼 파급 효과가 있고 이렇게 약간 복잡한 네트워크 상에서는 또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결국 내 주변,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중요하면은 결국 주변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중요한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첫 번째로는 아까 약간 어,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음, 생각도 했을 거. 결국 음, 그러면은 결국
다 이렇게 돌아온 걸로 이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을 해야 하는 건지, 모든 게 다 상쇄될지 약간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심혜영님 질문을,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세금 효과, 첫 번째 질문은 음료세가 적용된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해야 되는 것은 고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제 지금 연구하는 천천히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어, 인데요. 여기 이 자체에서는 약간, 어, 사실 이거 보면 이 대체 효과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스피로버 이펙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는 이 쿠키나 이 담요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은 건데, 다른 상품한테 정책이 감으로써 약간 이 효과가 스피로버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어, 비슷한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은 하나의 스피로버 이펙을, 이게 추론을 할 때 다른 스피로버 이펙을 좀 컨트롤해야 이 문제가 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다른, 이 필라델피아에서 뭐 쿠키의, 어, 매출을 비교할 때 다른 지역의 쿠키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음료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레이어의 스피로버 이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 자체 할 때는 이런 서브스티튜션 이펙이 없다고 가정을 일단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앞으로 할 연구는 이 두 가지 스피로버 이펙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레이어를 찬찬히 쌓아갈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2016년과 2017년 월별 데이터 비교를 통해서 계절성이나 출세성을 통제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세금 실행 이후 1년 후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 타격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13개, 이 13개 데이터를 그냥 평균을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임 에버리지 이펙이라고 하는데, 뭐 1월에서 뭐 1만큼 효과가 있고 뭐 이만큼 효과가 있고 하면 결국 다 평균을 내서 5가 내 평균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단기 효과가 궁금하면은 그냥 웨이트를 1월에 더 많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그 똑같은 웨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단기 효과가 궁금할 때는 뭐 1월에 내가 80% 웨이트를 주고 이 전체 효과를 뭐 그다음에 10%, 5%, 뭐 1% 이렇게 영향을 줘서 그게 약간 단기 효과를 볼 수 있겠고, 장기 효과는 마지막에 이제 어 조금 더 웨이트를 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정책 효과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아까 첫 번째 이걸 보시면 어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한 4월 돼야 좀 감수가 이제 약간 스테이블해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효과를 좀 버릴 수도 있고요. 4월부터 판단을 해서 그냥 이 웨이트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익스펙테이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세금이 올라갈 걸 알고, 뭐, 덜 구매하거나 더 구매하는 현상이 있어요. 약간 여기 1월 1일 전에 약간 범프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정책에 따라서는. 그래서 세금이 총기 규제, 음료는 좀 약간 좀 규모가 작지만 총기 규제나 뭐 담배값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12월에 사람들이 담배를 사재기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약간, 계절성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언제 효과가 있는지 이제 판단할 때 그런 팩터도 또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오늘 굉장히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뭐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DID부터 해서 스피로버 이펙트까지 그 코절 인프런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정말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의 후속 연구도 저희가 또 주목하고 또 많은 배우도록 하겠고, 마지막에 깃허브에 올려놓으신 소프트웨어도 또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 슬라이드를 혹시 사건에서 약간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해도 괜찮거나 아니면 관련 있는 학생들에게 또는 교원들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조교님을 통해서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장시간 동안 여기 고생해주신 우리 선생님한테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혹시 나가시고 나서 한 5분 정도만 저하고 선생님하고 약간 제가 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